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험 대비 관련해서 이제 문법 요소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찍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제는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어민이다 보니까, 그죠? 국어 원어민이죠. 한국어 원어민. 그러니까 원어민이다 보니까 뭐 시제를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가장 방심하기 쉬운 부분이 시제이고 은근 시제에서 틀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가습기를 틀어놨더니 이게 분위기가 좋네요, 여러분. 이게 뭐 신비주의 같고.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문법 해가지고 이제 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좀 알아두면 되는데, 뭐 시제는 말 그대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시간은 연속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실현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 실현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시제는 선어말 어미, 그리고 관형 사용 어미, 시간 부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를 구분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관형 사용 어미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뭐가 쓰이는지, 시간 부사에는 또 과거, 현재, 미래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정확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서 당연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화시는 말을 하는 시점이에요. 말하는 시점. 말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발화시고,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발화시보다 사건이 앞서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과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다 그러면 현재가 되겠고, 발화시보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그럼 미래 시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시를 따지는 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략적인 내용들은 얘기했고, 이제 세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실현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자, 이제 과거 시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다. 그러니까 사건이 말하는 일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말하는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되니까 과거 시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 시제를 이제 실현하는 방법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선어말 어미. 자, 이런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at, ot이라든가 at, 혹은 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at, ot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의았어, 예뻤어, 뭐 마이클 조던이었어 해가지고 이게 선어말 어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말 어미 앞에 쓰이는 아이들이 선어말 어미라 보면 되겠고, 이렇게 at이나 ot의 형태가 쓰여가지고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t이라든가 ot이라든가 ot을 쓸 수 있다. 했었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과거 시제인데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좀 단절된 느낌, 더 오래된 과거의 느낌, 이렇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나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의 더 같은 경우에는 회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상. 과거를 회상할 때 슬프더라, 연예인이더라, 뭐 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at이나 ot이나 혹은 선어말 어미 더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 1차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형 사용 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요거 좀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동사의 어간에는 관형 사용 어미 은이나 니은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요. 관형 사용 어미는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관형 사용 어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관형 사용 어미에는 니은이라든가 는이라든가 은, 리을, 을, 던, 이런 애들이 관형 사용 어미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먹은 음식, 자, 먹는 음식, 자, 먹을 음식,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오늘 또 이게 또 패드의 컨디션이 또 매우 좋지 않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은이나 는이나 을, 얘네가 관형 사용 어미인 거예요. 마치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형사형 어미인데, 먹은 음식 그러면 먹은 음식 이미 먹은 거잖아요. 과거 시제고, 먹는 음식은 지금 먹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고, 먹을 음식은 앞으로 먹을 거니까 미래 시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용사에 붙는 거, 관형사에 붙는 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는데, 동사의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이렇게 쓰는데, 니은은 은이나 니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이나 니은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어제 본 영화가 무척 슬펐다. 어제 먹은 고기 맛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니은이라든가 은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동사의 어간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이라든가 니은을 붙을 수 있는데, 어렵던, 학생이던 이거는 보통은 형용사나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 이거 엄청 떨리네요, 오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는 던이라든가 니은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동사의 어간에다, 혹은 뭐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의 어미, 은이나 니은,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던 같은 것들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시간부사, 어제, 작년, 오래전 해가지고 뭐 이런 시간부사를 통해서도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이 요게 있네요, 여러분. 자, 어세, 과거 시제 이외의 다양 기능.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때를 현재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다. 나 방금 지하철 탔어. 너 누구 닮았니? 저 엄마 닮았어요. 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이긴 했지만 이거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어떤 상황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거나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을 때, 그리고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미래 시제다. 야, 너 내일 선생님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는다는 게 정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래의 사건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자, 그게 이제 과거 시제로 쓰였지만 이건 미래 시제다. 이렇게 철이 없으니 장가는 다 갔다. 이거는 미리 정해진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이제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를 한번 보죠, 여러분.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일치하는 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어말 어미 확인하셔야겠죠. 선어말 어미 는이라든가 니은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동사 어간에는 는이나 니은이 쓰인다. 읽는다, 잔다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 그냥 기본형이 현재 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으면 현재 시제다. 근데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같은 경우는 관형사 어미, 은이나 니은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는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지 않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알맞은 이렇게 있고, 자, 알맞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건데, 알맞은과 알맞는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보시면은 형용사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니은이 붙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알맞다는 형용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맞는 이게 쓰면 안 되고 알맞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사의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
형용사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는 관형사의 어미 은이라든가 니은이 붙는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대 시간 부사에 지금, 오늘,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미래 시제, 이제 선어말 어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get이 있어요, 여러분. 미나는 대학에 가면 더 예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라든가 리을이 붙을 수 있다. 수지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해가지고 리을 같은 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간 부사 내일이나 내년 같은 것들이 있다. 저는 내일 입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추측으로 쓰일 수 있고 의지로도 쓰일 수 있고 가능성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얘가 시험 문제는 되게 자주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평창에는 눈이 많이 왔겠구나. 어제 지금 평창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내일 평창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 시간 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이 아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위에 거는 어제 눈이 많이 왔겠구나. 추측. 자, 지금 눈이 많이 오겠구나. 현재에 대한 추측. 내일 평창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해서 미래에 대한 추측이다. 그래서 추측으로 쓰인 거고,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겠다. 이거는 미래 시제라기보다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get의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가능성이라든가 능력. get이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니? 해가지고 가능성,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get이 쓰인다. 그래서 걔는 시간 부사,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나 능력 같은 것들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추측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동작상은 시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제랑 동작상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제는 시제대로, 동작상은 동작상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완료나 진행상으로 나눠진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상은 뭐뭐 아어 있다, 뭐뭐 아어 버리다. 그럼 바퀴벌레를 모조리 잡아버리겠다 했을 때 이건 시제상으로는 잡아버리겠다 했으니까 미래 시제인가?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 미래 완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버렸다는 건 과거 완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진행상은 뭐뭐고 있다, 뭐뭐 가다 해가지고 이제 과거 시제도 되고 현재 시제인데, 비가 오고 있었다 이건 과거 진행상, 비가 오고 있다 이건 현재 진행상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완료상과 진행상은 시제와 별개의 문제로, 시제는 시제대로 따지고 이것이 완전히 행위가 끝났는지,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따져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동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게 시제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가져와서 쓰는 것, 빌려서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 표현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 인용은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놓는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간접 인용은 자기 말화시켜서 바꾸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일 때는 큰 따옴표가 붙죠, 여러분. 큰 따옴표가 붙고, 그 다음에 뭐뭐라고라고 하는 인용격 조사가 붙는다 보면 되겠고요.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가 붙지 않고 뭐뭐고라고 하는 인용격 조사가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한 말을 빌려서 쓰는 것이다. 직접 인용은 그대로 옮겨놓는 거다. 그리고 간접 인용은 내꺼화시켜서 바꿔 말하는 거다.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숙지를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